정답보다는 과정, 2028 이후의 대입, 탐구력이 경쟁력이다. 탐구력을 키우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 유니온의 박정준입니다. 경희대가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서울대가 발표했을 때도 팀 유니온이 가장 발빠르게 그 전형안의 의미, 대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경희대도 대입 전형 계획이 나온 만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대입 전형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거, 그리고 5등급제에서 등급 부담을 좀 완화해주기 위한 장치가 반영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러 전형, 특히 학종에 수능 최저가 신설되는 등 수능 최저 적용이 일부 확대됐다라는 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론에 해당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학문 연계되는 권장 과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대학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학이나 과학에서 미적분투나 기하, 특히 과학의 일반 선택 과목 3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4과목 정도 이수했을 때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이수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대학이 전달한 거다. 그리고 숫자로 보이는 등급보다 학습의 과정과 깊이를 주로 평가하겠다라는 대학의 의지가 일부 드러났다라는 점, 그리고 교과 종합 수능할 것 없이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희대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크게 한 5가지로 특징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을 정성평가한다.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가 반영된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경희대가 이전 2026, 2027 때도 정성평가가 반영되는 대학이었죠. 그리고 수능 최저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들어갔다. 그래서 탐구가 상위 한 과목만 반영된다라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탐구교과의 진로선택 과목 등급과 성취도 가운데 상위 성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면서 등급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등급 때문에, 이게 2015 교육과정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더 잘 맞을 수 있는 과목을 들어야 하느냐, 아니면 학과와 관련돼 있고 그 학과와 관련된 진로 분야의 깊이를 조금 더 더할 수 있는 과목을 들어야 될 것이냐 해서, 사실 2015 교육과정 때도 초반에는요, 등급을 잘 맞는 과목을 들으면 내가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이수해야 될 과목을 듣지 않았더라도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학종도 평가가 고도화되고 정교화되고 또 대학의 권장 과목이 많이 발표되고 하면서 들어야 될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합격이 상당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의 정성평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는 그런 면에서는 등급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 줄 테니까 대신에 들어야 될 과목은 좀 더 듣고 왔으면 좋겠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경희대, 서울대와 경희대를 선두로 해서 타 대학 발표를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많은 대학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형을 막론하고 좀 들어야 될 과목들을 피하지 않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는 걸 이런 전형안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을 졸업 예정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혹시라도 재수를 하게 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포인트로 둔 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예요. 탐구교과의 진로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합니다. 예를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줬죠. 석차 등급은 3등급이고 성취도가 A였을 경우에 상위 성적인 성취도 A 1등급으로 A를 1등급으로 해서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등급보다 성취도는 비율이 10%보다 더 많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학교가요. 그래서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반영해 주는 만큼 과목 이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메시지가 교과 전형에서는 가장 주목할 만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가 하나 더 항목을 따로 해서 강조가 더 되고 있는 거죠. 교과 이수 권장 과목 대입 반영에서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등급 부담 줄여줬지? 그러니까 들어야 될 과목은 들어. 이 맥락을 좀 읽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26과 2027의 경희대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도 평가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어요. 세부안이 내년 4월이 되면 시행계획에 2026, 2027과 다른 일부 변경된 안이 나올지 아니면 거의 큰 틀은 2026, 2027의 평가 방식이랑 동일하게 나올지 그거는 내년 4월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요 정성평가 방법 자체는 아주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대로 했을 때라면 경희대가 학생부 교과 평균 성적이 1.7에서 1.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합격생의 99% 이상이 A등급을 맞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1.78대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정성평가를 했을 때 A등급을 맞고 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대학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과 종합평가를 반영해서 환산점을 만들어 본 겁니다. 예를 들면 합격생 평균이 1.7이라고 할 때 교과 종합평가에서 A를 받은 애들은 점수가 987.5가 되고 AB는 972.5가 되고 BB는 957.5가 돼요. 이게 환산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려면 예를 들면 내신이 2.3인 학생이 A를 받았을 때 1.7인 학생 AB 받은 거랑 점수가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2.3인 학생이 AB를 받으면 사실 극복이 안 될 문제고요. 2.3인 학생이 산술적으로 A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7이랑 비슷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만 놓고 볼 때는 서류의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7인 학생들이 A, B를 받을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간의 차이는 크지만 실제로는 1.7 내신을 2.3 아이가 이기고 붙을 확률은 교과에서는 거의 없다. 근데 레인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1.7에서 한 2.3대가 그러니까 지원 가능권이라고 봤던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교과 종합평가로 내신 극복이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이하 모였을 때 인문자연 대부분 다 70% 이상이고요. 실질 반영률도 30% 정도라고 경희대가 밝힌 바가 있는데 경희대 스스로도 충원율까지를 고려하면 영향력이 꽤 약해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의학계열이에요. 의학계열은 애초에 지원자가 내신이 1.0인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경희대가 그렇대요. 경희대 이외의 의대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교과 종합평가의 실질 영향력이 타 학과에서는 별로 없지만 의학계열에서는 변별력이 있고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받으면 불합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 B를 받아서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의학계열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기존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평가 자체는 합격자 대부분이 교과평가를 A를 받을 거기 때문에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래서 교과에서의 0.5등급과 교과 종합평가의 한 등급 차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원률까지를 고려하면 서류평가의 실질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학계열은 기존에도 영향력이 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교과 전형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과목 이수의 중요성을 어쨌든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합평가와 큰 변화가 없다면 경희대는 교과 종합평가 자체로 영향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대학 관계자들이 이후에 말하는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건대의 교과 전형 결과거든요.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에 영향력이 있어요. 대부분 대학은 정성평가 영향력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정성평가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을 보는 대학들은 앞으로는 교과 전형에서도 영향력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정 학과군을 살펴보면 특히 화면에 보이는 마지막 단에 있는 영어교육과를 보면요. 내신 성적이 1등, 2등인 학생들이 탈락했거든요. 근데 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정성평가 비중이 30%밖에 안 되는데 연교과에서는 내신 1, 2등이 정성평가의 요소 때문에 탈락을 했다는 거니까 이러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오냐면 세특을 읽어봤을 때 세특이 좋고 안 좋고의 변별이 아니라 교과 이수 여부에 어떤 교과목을 이수하고 왔느냐의 영향력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면 경희대도 전형 안에서 놓고 보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교과목 이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최종 결과상은 기존의 입시 결과보다는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 정성평가의 영향력이 커질 소지가 있다. 이거는 근데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계획이나 요강, 향후에 나오는 요강 문제가 아니라 대학 이 전형을 설계한 담당자들이 분명히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걸 생각하고 설계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도 확인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전형이거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그 내용인데요. 학종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해서 선발했다. 그리고 서류형이 신설됐다. 이미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학종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경희대와 가장 많은 지원자 풀을 공유하고 있는 중앙대만 하더라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원화 선발은 그렇게 특이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경희대는 이원화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았다가 2028부터는 이원화해서 선발하겠다라는 거니까 전형에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서류형의 신설과 더불어서 학종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 그리고 대부분 면접을 보는데 30% 정도는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서류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는데 교과와 동일하게 생겼고 석차 등급 없는 절대평가를 활용한다라는 점도 차이가 있는 거죠. 기존의 안과는 좀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른 거예요. 모든 탐구 과목이 과학과 통합사회 중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 있는데 평가에서 석차 등급을 미탑재하고 평가한다라는 건 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안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급 없이 절대평가 성취도만 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 건데 그래도 서류평가 시스템 자체에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아예 미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취도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전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되게 주목해 보고 입시 결과까지도 저는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안이 나왔다. 학생부 반영이 이렇게 특이하게 나온 것들 그리고 이 안을 타 대학들이 어느 정도 따라갈 소지가 있느냐? 이거는 내년에 시행계획 나오거나 할 때 이 안도 타 대학이 따라가는지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도해온 가장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가 발표한 이 안에 대해서 타 대학도 분명히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능 최저가 교과와 동일하게 설정된 부분과 더불어서 학생부 반영 자체가 석차 등급 없는 절대평가를 활용한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이수 여부를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면접형에서는 면접 1단계 합격자의 배수가 각각 한 배수씩 증가했습니다. 면접이 강화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목해야 될 요소는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전형이 이원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학생부 절대평가 성취도 반영된 학생부 반영이 평가 요소에 들어왔다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교과 이수 권장 과목 수정 안내한 내용이 평가에 정성적으로 반영된다. 라는 점도 주목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소지가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서류형과 면접형의 특징과 경희대의 특징 일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면접형이 경쟁률이 높고 충원률은 낮고 입결도 같이 낮습니다.
면접형은 약간 내신을 극복하는 전형이고요. 서류형이 내신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거나 해서 입결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구조를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류형은 학업 역량 반영 비율이 높고 면접형은 진로 역량 내지는 전공적 합성의 반영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경희대 서류형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따라가고 있는데 성취도 중심으로 본다. 내신이 낮아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라고 하면 특목전사 자사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고려대 계열적 합평을 만들어낸 것처럼 경희대가 약간 학교 유형을 구분해서 뽑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이 약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저는 특목전사고 친구들이 일부 유리한데 얼마나 지원할 거냐? 사실은 경희대가 특목전사 자사 친구들의 최종 합격자로 놓고 보면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상당히 높은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계열적 합평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경희대에는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고의 비율이 높은 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대보다 오히려 특목전사고 비율이 있더라도 일반고 아이들한테도 길은 열려 있다. 왜냐면 특목전사 아이들이 지원해서 많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가 학종에 좀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교인데 내신 등급이 좀 낮아요. 나는 활동은 잘했고 학생부 경쟁력은 자신 있는데 라고 한다면 서류형으로 도전해볼 여지는 있다. 근데 다만 저는 의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경희대는 오히려 일반고 친구들은 면접형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일반적으로는 타 대학의 경우는 학종의 면접형이 내신 성적이 낮아도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고 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더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거든요.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는 면접형이 오히려 일반고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전형, 그리고 서류형은 고대 계열적 합평처럼 특목 전사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전형으로 좀 전형이 설계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후에도 또 대학 전형 설계자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합격 분포자를 놓고 볼 때 교과 전형은 압도적으로 사실 정성평가가 들어가도 어문 계열의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하고 내신 합격선도 그만큼 높아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보시면 어문 계열뿐만 아니라 여러 계열에서 4, 5, 6등급대 합격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경희대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합격선은 저는 학종도 2점대 중반, 경희대는 삼포도를 보여주니까요. 2점대 중반 정도까지 보이는 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4, 5, 6등급은 특목전사고 학생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전형으로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4, 5, 6등급은 특목전사고 애들이, 그 다음에 2등급대 중반선에서는 일반고 아이들이 면접형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4, 5, 6등급은 서류형으로 가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류형에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일부 친구들이 존재할 거다. 내신은 낮지만 성취도는 좋은 아이들, 그리고 학생부 기재가 좋은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저는 지원이 학과에 따라서 고대도 계열적 합평 가운데 일반고 합격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과가 있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거는 전사고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지 않는 과에 지원했을 때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데 경희대도 그런 걸 잘 보고 지원하면 일반고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길이 열릴 수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서 작성할 때 경희대는 그런 점을 충분히 향후에 고려해서 원서를 쓸 필요도 있다. 마지막은 수능 전형이거든요. 논술은 오늘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능 관련 전형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선 특징을 또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정시 수능형과 학생부형으로 이원화해서 선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일반 전형으로 70% 내외를 수능 일반 전형에 학생부를 보는 학생부형이 들어가고요. 30% 내외는 수능만 보는 수능형으로 이원화해서 선발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이미 많이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2027에 들어와서도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 그다음에 2028에 건대, 그리고 경희대도 합류했다라는 건 이제 우선 큰 틀에서는 비중과 상관없이 정시의 학생부,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 숫자로 보든 정성평가를 하든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모집 단위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열별로 학생부 교과목을 반영한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의 수학과학 최소 2수학점이나 과목수를 가산점으로 활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위 성적을 최대 18과목까지를 반영한다라는 점, 그래서 수학교과 18 과목에서 수학교과를 3학년 2학기까지 18학점이나 5과목 이상, 과학교과를 20학점 또는 6과목 이상 듣도록 가산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18과목 반영하는 거는 대부분 경희대에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편차가 아주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저는 학생부 교과이수 가산점 부여되는 측면을 조금 더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수능 영역 반영과 다르게 전형 방법을 놓고 볼 때 학생부 교과 비교과가 반영인데 출결 봉사도 평가에 같이 반영된다라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만 놓고 보면 수능형과 학생부형으로 이원화 선발했다라는 점, 그리고 반영되는 교과가 계열별로 좀 교과목 반영이 다르다라는 점, 그 다음에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을 놓고 볼 때 상대평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 반영하는 건 수시와 마찬가지로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기 구분 없이 상위 성적 18과목 반영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교과목 이수 여부 가산점을 수학과학 교과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출결봉사를 반영하든 2028까지 갔을 때 학생부를 반영하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영향력도 저는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희대 안에서도 수능 전형에서도 저는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교과 이수 가산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과목을 들어야 어쨌든 가산점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일부 10%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교과 종합 정시할 것 없이 들어야 될 과목을 듣는 쪽으로 나머지 부담은 조금 완화시켜 줄 테니 대신에 과목은 적극적으로 좀 이수하고 왔으면 좋겠어라는 대학의 바람이 담겨져 있고, 그게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면서 학생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대학이 고민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가산점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데 학생부의 영향력은 우선은 2028에서는 아주 크지는 않다. 근데 사실은 이 10%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적고 학생부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실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이게 우습게 볼 문제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비중이 점점 저는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정시에서도 이런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건 경희대처럼 학생부를 내신만 보거나 나중에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교과 이수 현황을 자꾸 수시든 정시든 반영한다라고 하면 교과목을 어떤 걸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 쪽으로 지금 대입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좀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타 대학들이 전형안을 발표할 때 이게 어떻게 반영돼서 타 대학도 비슷한 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희대 전형계획 분석 결론을 내리자면요, 전형이나 평가 요소의 변화는 있지만 기존의 전형과 비교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거나 공포심을 느낄 만큼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과 역량 평가 혹은 서류형의 실제 평가 설계, 또 정시 학생부형의 가점 부여, 이런 방식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 대학 관계자의 말을 듣고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점이요. 그래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들어야 될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는 일부는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클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하고 적극적인 과목 선택과 높은 원점수로 좋은 성취도를 보여야 모든 전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도록 전형이 설계됐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질 영향력은 적당한 선에서 잘 조절하지 않았을까. 대학이 원래 뭔가를 시작할 때 영향력을 되게 높여서 시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하고 실질 영향력은 아주 크지 않은 선에서 대학이 선을 되게 잘 타고 전형안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대학이 이런 전형 계획을 선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원래 내년 4월에 발표가 되겠지만 미리 보여줘서 곧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도 이해하고 변화하는 대입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할 수 있는 것을 선도해 줬다라는 점에서 경희대학교의 발표안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타 대학 것들을 경희대와 비교 분석하면서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생겨서 경희대 안이 이렇게 일찍 발표된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8 대입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결국엔 수시에서 면접이 강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정시에서 1단계 수능 등급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대는 정시인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수능이 일부 자격고사화되고 정시에서 학생부를 많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서울대가 말하자면 신호탄을 날렸다면 경희대가 우리도 그런 경향으로 가고는 있어 라는 걸 서울대보다 비중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런 영향력을 조금 적게 해서 발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교과 학종 정시 모두에서 2028 대입이 학교생활 충실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2026 대입에서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이 학생부 정성평가를 하고 있고 2027에 서울시립대, 숙명여대가 정성평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경희대도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2028에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이미 2026에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일부가 정시의 내신이나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가 2027에 합류했고 2028에 건대가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경희대가 우리도 그렇게 할게 라고 발표를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교과, 종합, 정시 모두에서 내신과 학생부가 반영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이런 흐름 하에서는 탐구 역량을 갖춘 아이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과를 이수한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들 저희가 라이브를 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전형이 동기화되는 부분을 설명했잖아요. 교과가 학종화하고 학종이 교과화되고 정시가 수시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건 기존의 연구안에서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위주로 뽑았는데 이제는 교과 성적과 출결 교과 종합평가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되는 쪽으로 갈 거다. 종합전형이 기존에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중심이었는데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신설될 거다. 논술의 수능 최저였는데 출결이나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다. 수능은 1안, 2안, 3안이 나왔는데 교과 종합평가 3안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희대 안은 이게 다 반영된 안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료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들은 거의 이 방향으로 전형안을 발표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형안을 발표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예견됐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영향력도 일부 대학을 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아주 큰 건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환기 드리는 건 교과 전형, 교과 성적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교육과정과 세특을 같이 보는 정성평가,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대학이 많다. 세특평가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적고 충원율까지 고려하면 지금까지의 정성평가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는데 저는 앞으로는 특히 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교과정성평가는 생각보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종합전형은 교과 역량과
원래는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서류 평가를 해서 뽑는 전형이었는데 향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는 대학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은 논술 성적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위주로 갈 것은 저는 전형 요소가 추가되더라도 논술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뽑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서류 평가를 하는데 세 특만 읽고 뽑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일부 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들어야 될 과목을 제대로 듣는 것이 모든 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대학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전형안이 나올 때마다 친절하게 저희가 최대한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너무 공포심 가지지 마시고 전형 연구에서 알려드리는 건 저희 몫이고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는 건 교육과정이나 대입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본업인 학업에 전념하시고요. 학부모님들도 자녀 때문에 걱정이 많고 이런 바뀌는 전형 때문에 공포심 느끼거나 하실 일이 많은데 팀 유니온이 항상 가장 먼저 의미 해석해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대학에 선발한다는 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